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 기술 자격 GTK 포토샵 CS6 2급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저희가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따라서 함께 풀어보는 형태로 저희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GTQ 2급 포토샵에서 나타나 있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문제지를 따라 순서대로 작업을 할 텐데요. GTQ 2급의 문제는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은 툴의 단순 활용을 물어보고 툴을 이용한 복제나 변형이나 문자 효과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20점을 배점 받습니다. 이때 복제할 때 자주 쓰이는 도구는 스탬프, 그 다음에 이미지를 수정할 때 이레이저, 지우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 툴 문자 도구,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항상 같이 활용이 되고, 또한 크기 조절을 할 때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또 딸기의 눈, 코, 입과 같은 이런 사진 결과물에 나타나 있는 특정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타 도구 상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 편집 기초로 역시 똑같은 20점인데요. 여기서는 특징이 있다면 액자를 제작하는 부분이 항상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색상 명도 조절을 하는 등의 조정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한 액자 제작까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지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A 그리고 B, 2급에 A, B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토샵 2급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 파일이 나타나서 보이실 거예요. 이 문제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좀 크게 볼게요. 자, 문제 파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문제지가 실제로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를 출력해서 여러분은 받으시게 되고, 문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다 푸시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제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3 한번 열어볼게요. 2급 A 유형의 A3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급 문제 유형 A 시험시간 90분, 여러분들이 처음 받으실 때 혹시 급수가 다르지는 않는지, 다른 문제지를 받은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수험번호와 성명을 여기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90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 2, 3, 4번 문제를 모두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 문제는 배점이 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디다가 배분하느냐, 배점이 높은 4번 부분에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배점을 하여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 3번에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끄시게 되면 4번 문제는 아예 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배점이 높은 4번에 35점이 날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이잖아요. 이제 35점 배점을 완전히 못 풀거나 아니면 거의 손도 못 대거나 이렇게 될 경우 실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1, 2, 3, 4번을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른 기출문제를 보시면 유형이 다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연습하면 할수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계속 다운 받으시면서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지를 실제 출력하여서 실제 컬러로 출력해서 보면서 뭐 작업을 해보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무엇보다 작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또 조건에 맞춰서. PSD는 JPG의 10분의 1 사이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장하여서 이제 감독관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매번 연습을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조금 더 크게 볼게요. 확대를 해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툴의 활용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요, 빵과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세로형 글자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글자에 테두리가 있고, 또 모양이 꽃 모양이 들어있는데, 꽃 모양에는 그림자 효과가 드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죠. 문제 1번에서는 반드시 복제 및 변형이 들어갑니다. 근데 식빵을 복제하고 변형하는 거래요. 자, 식빵을 복제하고 변형하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이번에는 쉐이프 툴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타일 모양을 넣는데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글로 내부 광선으로 하래요. 타일 모양이 이 중에 어디 있죠? 바로 식빵 위에 줄 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타일 모양으로 꾸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꽃잎 모양 글자 밑에 꽃이 있는데 이것도 모양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제시된 형태대로 이런 효과를 적용하면 되고, 다음 문자 효과는 브레드라고 쓰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아리알 볼드체 55포인트 주어진 컬러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실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우리 예제 폴더에 01-01을 선택해 봅시다. 여기 문제.jpg가 있는데요. 이걸 열어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1번 조건을 살펴보죠. 먼저 크기 400에 500픽셀입니다. 400에 500픽셀 그리고 파일명 이대로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주어진 파일명을 따라서 이름을 씁니다. 수험번호는 여러분들 부여받게 될 것인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름, 다시 문제번호, 그 다음에 사이즈가 몇이죠? 400픽셀에 500픽셀. 픽셀로 맞추신 후 폭 400에 높이 500픽셀로 정의하시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 RGB, 배경 내용 흰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스 파일을 사용해서 가져옵니다. 소스 파일, 원본 이미지는 2급-1.jpg라고 하죠. 2급-1.jpg. 파일을 열기 해봅시다. 파일 열기를 해서 보시면은 우리 예제 폴더 안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중에서 A 유형의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문제가 들어있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한 폴더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미지를 골라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어진 문제지에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2급-1.jpg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2급-1을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소스 이미지는 교육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가 금지되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모두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든 이 캔버스에 붙여 넣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이 빵을 전체 선택해서 붙여 넣어 봅시다. 선택 메뉴에서 모두 컨트롤 A를 눌러 선택했다면 편집해서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캔버스 돌아가셔서 편집,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원본 이미지가 더 컸던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66.7%로 나타나는데 돋보기 도구를 가지고 100% 크기로 조절했더니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가 만든 캔버스보다 큰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문제지에서 제시된 이 결과물처럼 나타나도록 해야겠죠. 자, 문제지에서 보니까 접시가 왼쪽에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도 하단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우유가 위에서부터 100픽셀보다 조금 더 위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걸 기준으로 하여서 한번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자유 변형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자유 변형 컨트롤 T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모든 문제마다 크기를 조절하는 문제 또는 회전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단축키를 외워두셔도 좋고요. 편집 메뉴의 영문으로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줄이셔야 합니다. 그냥 줄이시면 이렇게 좌우가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Z로 되돌린 후 쉬프트를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비율이 유지되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물을 보았더니 우유가 결과물에서는 왼쪽에 있고 빵이 오른쪽에 있는데 문제에서는 주어진 원본 이미지가 우유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 반전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좌우 반전을 시키느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가로로 뒤집기라고 되어 있고 영문으로는 플립 호리즌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과 똑같이 되죠. 다음으로는 위치인데요. 위치는 이렇게 아까 봤듯이 그림자가 좀 밑에 내려가 있고 접시는 왼쪽에 이렇게 좀 붙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유의 높이가 위에서부터 100픽셀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좀 크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조금 더 크게. 그래서 크기와 위치를 결과물처럼 맞춰주시면 됩니다. 되었다면 엔터를 눌러 적용.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변형이 필요하다, 수정과 변형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상태로 조금 더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상태로 또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 방향키를 사용해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조금 축소시킨 후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처럼 배치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문제지를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림 효과 1번, 복제 및 변형 식빵입니다.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는 식빵이 3겹인데, 문제지에서는 4겹이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래요. 그럼 우리가 도장 툴을 가지고 복사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것을 똑같은 식빵을 붙여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도장 도구를 가지고 해도 됐지만 도장 도구는 각도까지 변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물을 보시면 식빵을 복사한 다음 약간 비틀어지도록 배치까지 해주었어요. 이 얘기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 복제를 해서 레이어 복제를 해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의 식빵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하면 될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먼저 끝부분을 세밀하게 잡아줍니다. 식빵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까지 섬세하게 클릭하고,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식빵이 선택될 수 있도록 코너마다 선택하고
그리고 식빵의 모양을 따라서 배경과 혼합되지 않도록 만들어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식빵이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식빵을 새로운 레이어로 떼어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J고요. 어떤 선택 영역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선택 영역 안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복사한 레이어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명문으로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클릭하면 레이어가 복사돼서 식빵이 따로 떨어져 나왔죠. 이 상태로 이동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식빵이 조금 비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편집에서 자유변형, 컨트롤 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쪽에 대면 이렇게 회전되는 포인터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살짝만 회전을 시켜주시면 겹쳐진 듯한 모습이 되고 쉬프트를 눌러서 약간 줄여주시면 조금 더 이제 결과물과 유사한 모습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는 상하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좀 복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지우개 도구입니다. 지우개 도구를 통해서 브러쉬 크기를 설정하고 또 모양도 적당히 설정한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지워줘요. 네, 지워주거나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거나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주면 복제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를 저장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